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또 오늘의 이 암호화폐 시장을 보시면 좀 답답하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좀 일정이 있었거든요. 그 아이들 좀 학예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참석하고 오느라 그냥 오늘 영상은 좀 쉴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또 이렇게 붉게 물든 이 시장을 보니까 또 도저히 그냥 또 넘어가기에는 뭔가 마음에서도 걸리는 게 좀 있어가지고 일단 좀 간단하게나마 여러분들께 지금의 상황을 좀 말씀드려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또 마이크를 켜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암호화폐 시장을 보시게 되면 뭐 이렇게 붉게 물들면서도 지금 일부 코인들은 뭐 좀 더 그 낙폭을 키우면서 전반적으로 이 장 분위기가 좀 안 좋게 더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 상황이 솔직히 어제 밤만 해도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밤 제가 요것을 밤 12시 10분쯤에 올렸거든요. 그때만 해도 지금 비트코인 일봉상 이틀 연속의 이 하락을 깨고 양봉을 좀 보이면서 좀 반등각이 나오나 이런 또 움직임이 보이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어제 밤 12시 이후로 좀 더 이 시장이 좀 무너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64K까지 하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결국에는 음봉으로 마감을 했고 오늘에서는 좀 더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지금 갑자기 시장이 좀 악화가 됐느냐, 그 이유가 또 아마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요것이 가장 큰 좀 그 이유가 되지 않을까. 무엇이냐면 어제 나스닥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3.6% 비교적 꽤 큰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약세 흐름 그 원인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뭐 마운트 곡스 매도 물량, 그리고 이더리움 ETF가 이제 최종 승인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유입보다 유출세가 더 많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약세 흐름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저는 무엇보다 이 나스닥이 마이너스 3.6%가 뜬 것이, 이것이 좀 가장 큰 지금 현재의 그 약세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투자 심리를 지금 강하게 좀 위축을 시켰던 것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좀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어제 이제 나스닥이 마이너스 3.6%, 3%가 넘는 요 하락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3% 이상 하락한 적이 과거에는 언제가 있느냐, 제가 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마이너스 3%를 보였던 적이 요때 2022년 12월 16일 이때를 마지막으로 지금 뭐 거의 지금 2년 만에 이 마이너스 3%가 떴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마이너스 3%가 떴었던 날을 지금 화살표로 표시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때 2022년 이때가 뭐 미 증시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큰 하락이 있었던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때도 2022년 1월달 마이너스 3%가 뜬 이후로 그 이후로 뭐 거의 한 달에 최소 한 번은 계속 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 2022년 큰 하락이 나왔던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의 이 마이너스 3% 하락도 요때처럼 큰 하락을 앞두고 가장 먼저 나온 그 시그널이 된 것이 아니냐. 아마 이런 염려 때문에 지금 투자 심리가 강하게 좀 위축이 되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까지 하락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진짜 앞으로의 그 폭락, 뭐 폭락은 아니더라도 이제 좀 강하게 하락이 나오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을까, 요것이 또 궁금하실 텐데요. 그렇다면 또 그 이전에 언제 이 마이너스 3%가 하락을 했는지 그것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2020년 3월 달에 이 코로나 충격이 오면서 제가 이렇게 답도 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 3월 달에 엄청난 이 마이너스 3%의 하락이 나오고, 그리고 지금 이때도 보시는 것처럼 그 이후로 이렇게 상승을 했지만 뭐 중간중간에 이런 마이너스 3%가 또 뜨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설령 마이너스 3%가 뜬다 하더라도 뭐 단순한 이런 마이너스 3%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때 이런 시그널이 있음에도 왜 상승을 했느냐, 요것을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 시기에는 이런 마이너스 3%가 계속 떴음에도 지금 이 미 증시가 이런 상승을 했던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유동성의 힘이 가장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가 발생된 이후로 어떻게든 또 경기를 살려야 되니까 연준은 이 제로금리를 시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유동성이 좀 급격하게 풀리게 되면서 이 반등세가 좀 강하게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또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 상황이 또 불안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3%가 계속 또 뜨긴 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이 유동성의 힘으로 지금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승들이 계속 이 신고가를 써가면서 상승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유동성의 힘이 이 마이너스 3% 뜬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기사를 지금 보시게 되면 오늘 오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래서 기사 제목이 7월부터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 돌변한 더들리의 경고라고 해가지고, 이 더들리가 요 분인데 전 뉴욕 연은 총재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한때는 지금 뭐 기준금리를 6%까지 상향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근데 지금 어제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견해를 수정하겠다라고 하면서 7월에는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는 침체를 막기에 늦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주저하면 위험이 더 커진다. 그래서 사실 어제 이렇게 미 증시가 하락을 한 이후에는 이 더들리의 경고가 아무래도 좀 그 불안 심리를 고조시켰다. 요것도 한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빠르면 7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뭐 7월이 아니더라도 지금 뭐 9월 달부터 유동성이 풀릴 가능성은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제 트럼프가 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된다라면, 어제 제가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트럼프는 저금리와 약달러를 지금 선호하기 때문에 아마 연준을 계속적으로 압박을 해가지고 이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 미국의 연준뿐만 아니라 어제였어요. 이 캐나다는 2달 연속으로 지금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 그리고 또 이것도 보시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는 5개월 만에 또 금리 인하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인 이 금리 기조가 더 이상 상승이 아닌 하락을 또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 유럽 중앙은행도 이번 달에는 금리 인하 숨고르기, 그러니까 동결을 했지만 9월 인하 가능성에는 활짝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유동성이 풀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 상황적인 요인을 봤을 때는 뭐 설령 지금 이렇게 이 마이너스 3%가 뜨긴 했지만 이 코로나 때 요때도 지금 뭐 계속 마이너스가 3%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은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유동성의 힘으로 하락이 아닌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직은 정점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요때가 이 미 증시의 최고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 증시가 최고점을 찍은 상태에서 이런 대폭락이 나왔던 것인데, 그러다가 지금 유동성의 힘으로 쭉쭉쭉 상승을 하더니 이때 2021년 11월에 정점을 찍었고 그 이후로 폭락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 코로나 직전에 정점을 찍었다가 폭락을 하고 다시 회복을 해서 이때 이후로
얼만큼 상승을 한 뒤에 폭락이 나왔냐, 요것을 또 체크를 해본다라면, 그럼 요때부터 요때까지, 그러니까 지난 고점에서 요때 최고점까지 얼마나 상승을 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62%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때 고점을 회복한 이후로 추가적으로 62% 상승을 한 뒤에 폭락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떠하느냐? 그러면 지금도 한번 살펴보면, 그러니까 요때 고점을 찍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요때 회복을 하고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던 것인데, 그러면 지금 요때 고점을 회복한 이후로 얼마나 최고점까지 상승을 했느냐, 지금 여기 잘 안 보이니까 좀 조정을 해서 체크를 해볼게요. 그러면 요때 이제 회복을 한 이후로 최고점까지 하게 되면 지금 뭐 대략적으로 한 15% 정도 상승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 또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때 회복을 한 이후에 지금 이제 좀 하락을 해가지고 한 7% 정도 상승을 한 시점이고, 이때 기준을 하게 되면 15%밖에 상승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코로나 때 이때는 무려 62%, 뭐 3% 정도 상승을 하면서 최고 절정에 다다랐었는데, 근데 지금은 뭐 회복을 한 뒤로 15%밖에 상승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이 버블의 정점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앞으로는 유동성이 더 풀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아직 이 버블의 정점은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마이너스 3%가 떴다라는 것은 당분간 좀 이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음은 염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요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단 이 51선 여기를 또 지켜주고 있으면서 또 요 저점부터 연결한 이 상승 추세선을 아직까지는 깨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의 움직임과 또 내일까지의 움직임을 통해서 좀 단기적인 방향성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우려스러운 시그널이 뜨긴 했지만,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파도로서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